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세기의 이제 판결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대역전이냐, 아니면 이대로 허망하게 정권이 무너지느냐, 이제 이건데요. 진짜 전쟁이죠, 이거는. 그런데 지금 뭐 좌우 간에 여야 간에 지금 뭐 그야말로 이제 총력전일 수밖에 없는데, 김어준이가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방송한 거 하나 보니까요. 여기도 지금 난리 났네요. 특히나 그 헌법재판관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주심 재판관을 이제 선정하는데요. 거기에 공교롭게도 정영식 재판관, 이분은 그 6명 중에, 지금 남아있는 6명 중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딱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딱 그게 되자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김어준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실래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김어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식 판사가 2심 배정된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 혐의 기소됐다가 1심 무죄 받은 상태. 당시 한명숙 총리 1심을 완벽하게 이겼고 실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리고 정영식 판사가 공판장에서 검사들을 그렇게 혼내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시다시피 결국 뒤집혀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죠. 이분이 일반에 알려지게 된 건 이재용 부회장,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 1심에 선고받고 다들 이번에는 못 풀려갈 것 같다라고 할 때 정영식 판사가 2심에 떡 등장하더니 갑자기 절반을 깎아줘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죠. 그때 판결문 읽으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안 따져요. 원하는 결론에 법리고 나발이고 그냥 껴맞춰서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재판관 중에. 네, 지난해 12월에. 정영식 판사가 2심 배정된 사건이.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반복해서 뭐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부담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들이 똥줄 타는 거죠. 6명 체제로 가면 무조건 뒤집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탄핵 내란이죠. 저는 탄핵으로 몰아붙인 이거 자체가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엄연히 있는 권한이잖아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계엄은 도대체 언제 어떤 때 발동합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야당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시라고. 아니 도대체 국가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대선 불복이고요.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탄핵을 시켰어요? 장관 클래스,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각급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도대체 몇 명을 탄핵을 했습니까? 그리고 검사들 탄핵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을 갖고 마치 자신들의 뭐 전유물이냐, 국가 예산이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이냐, 그걸 갖고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국정협조라고는 단 1도 없고 오로지 전과자, 희대의 전과자 하나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럼 언제 계엄을 이제 발동할 수 있습니까? 계엄 행위 그 자체를 그냥 내란으로 몰고 있는데, 저는요 그 반대 세력이 오히려 내란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찰, 그리고 검찰, 이 나중에 혼날 겁니다. 대통령이 살아 돌아가면요 이거 전부 오히려 내란으로 수사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급대가리 없이 지금 뭐 그냥 여론이 한쪽으로 넘어갔다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어제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하늘같이 떠받들던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를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특히 이제 김어준의 이제 이런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지금 똥줄 타는 거예요. 이 정영식 판사 이분은 대통령이 진짜 믿고 믿는 단 하나의 이제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 6명 전체가 사실은 법률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은 이 내란 혐의 자체가 무리입니다. 헌법학자들 중에 성향적으로 완전히 좌익 그 헌법학자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중립적인 헌법학자들도요 이런 걸 내란으로 사법적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합니다. 자, 정영식 이분이 현재 공교롭게도 또 그게 됐잖아요. 이 이제 주심 판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주심 판사라고 하는 것은 주심 재판관이죠. 참 사건 쟁점 정리와 판결문에 해당하는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질의도 주도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사실상 재판 흐름을 이어가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이 지금 발칵발칵 뒤집어진 거죠. 어? 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게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탄핵 표결 전날 야당 중진 만난 헌법재판관 부적절하다 지적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김형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형두. 김형두 재판관 법조인 단체 송년 행사 현장에서 축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야권 중진 의원도 함께 자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탄핵 심판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중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죠. 그 중진이 바로 이 얼굴 나와 있죠. 기차 화통 여기 서영교하고 이래 만나서 뭔가 이야기 나눈 사진이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김영두는 또 출신 지역이 또 하필 전라북도 정읍시라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어쨌거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자, 이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못하느냐?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탄핵되고 나서 결국은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으로 황교안이 그 후에 결국은 이제 당시 이제 한 명 그 임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이었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헌재가 인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거나 있을 때는 아직 대통령이 인용되기 전에는 헌재에서 파면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못하는 겁니다. 여기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요. 예, 헌재 선고 이후에 대통령이 진짜로 인용되고 난다면 그때는 지금의 한덕수 총리가 할 수가 있어요. 권한 대행 신분으로서도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어렵다. 이미 자신들이 벌써 이야기해놨잖아요. 이렇게.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전부 다 절대 안 된다라고 떠들고 난리 쳤잖아요. 이들 뿐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쪽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은 전부 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자,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현재 결국 이제 이 싸움에 이제 최전선에는 어, 이 헌법재판소 구성 이게 이제 제일 큰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간에 현재. 우리 이제 우파 혹은 애국 자유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선거 이슈가 막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뭐 아직도 수면 안에 깔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를 않아요. 전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우리 같은 유튜브가 이제 열심히 이제 피를 토하면서 말을 합니다만 이게 전파가 제한돼 있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챙겼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리고 모처에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 배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그 포렌식 된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이게 다 그게 되거든요. 어, 대통령의 그거 자체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만을 믿고 있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대통령은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요식 행위로서 깜짝 쇼로서 보여주기로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던지기 위해서 원포인트 짧은 그 계엄을 했던 것이고 이미 그 계엄 이전에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미 장인에도 국정원도 어느 정도 거기 좀 틀었고요. 거기 내부 점검을 하면서 거기 해킹 툴을 또 심었고 거기서도 많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 계엄으로서 그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부정선거 관련한 어떤 이슈도 제기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유력 매체들이 전혀 부정선거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이제 포기하기는 일러요. 그리고 몇몇 지금 언론사 특히 이제 YTN 같은 데서는 그 사장이 그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YTN 사장 그분 정말 대단한데요. 이분이죠. 요런 게 있었더라고요. YTN의 여기 현재 사장 이분인데 얼굴이
이분이 이런 걸 말했어요. "부정선거 팩트 체크하자." 어 김백 사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YTN이 현재 민영화돼 있죠. 그래서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민영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민영화가. 자 그러자 내부에서 지금 이 사람을 또 또라이 취급하는 거죠. 제정신인가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팩트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언론의 기본은 팩트 체크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계엄을 선포했을 정도면은 당연히 기자들은 앞다투어 뛰쳐나가서 그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거기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그거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미친 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뒤죽박죽 이렇게 앞뒤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지 주격이 전도되어 있고 본말이 전도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슈. 그 벌써 노무현 당선 때부터 거론이 됐던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왔던 이유가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22년인가 이럴 텐데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식에 거대한 어떤 뭔가 잘못된 벽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언론계 전체가 그게 넘어갔다고는 생각 안 해요. 주요한 어떤 주력 미디어들 대형 미디어들 일부는 뭐 그렇게 됐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편견 그리고 거대한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는데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대형 언론 아닙니까? 이 YTN 정도면은 여기서 벌써 사장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조짐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이래서요. 큰 언론사가 단 한 곳만이라도 팩트 체크 시작하면은 게임 끝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윤 탄핵 여부 달렸다. 여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놓고 한덕수 압박. 한덕수 총리가 잘 버텨야 될 텐데요. 지금 한덕수 총리도 조금 이렇게 깝깝한 게 또 그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놓고 말 안 들을 경우에는 거기를 또 탄핵하겠다 그러네. 탄핵도 해 버리면 한덕수 총리는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이면 돼요, 과반. 그냥 바로 탄핵이야 저거는. 그럼 탄핵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켜 버리면은 직무가 정지돼요. 그러면 그 대행을 또 누가 하느냐? 이제 두 번째 누굽니까? 부총리가 되겠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그걸 이제 맡겠죠. 이제 이런 것까지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론 싸움인데 여론이 국민의힘 혹은 우파에서 뭔가 와한 어떤 분위기가 좀 일어나야 되고요. 언론에서 우파가 무섭다, 상당히 결집했다. 그게 또 지표적으로도 여론조사에서 또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절대 호락호락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권성동이가 원내대표로서 어쨌거나 어 불가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명 추가 안 된다. 하려면 탄핵 선고 끝나고 난 뒤에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지금 민주당은 빨깍 뒤집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6인 체제로서는 100% 대통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김어준이가 뭐 나타나서 지금 그 정영식 저 주심 재판관이 된 그분을 그냥 씹고 신상 털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속에서 말이죠. 대통령은 역시 윤 대통령의 뚝심은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하네요. 탄핵 변론할 때 자신의 입장을 이제 피력하겠다라고 하면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수사에 대해서 이것은 광기다, 미친 짓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본인이 법률가로서 또 검사 출신으로서요. 이런 데 대해서 너무도 익숙할 텐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을 못 해요. 지금 어쨌거나 피고인 신분이거든. 피고인 신분. 그런데도 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어떤 마타도 혹은 수사라든가 그 밖에 공격에 대해서 이들은 좀 미친 것들이다. 광기다라고 이제 이런 말할 정도의 배짱과 용기가 있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인 체제로 가면 100%고요. 9인 체제가 안 되어야 되겠지만 끝끝내 9인 체제가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또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헌 심판 청구가 또 바로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권한 대행이 과연 그런 걸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놓고 또 바로 위헌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러니 그야말로 난타전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다. 정말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설령
안 되어야 되겠지만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5대 4가 요즘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3 명이 사퇴하기 전에 그 퇴임하기 전에 9명 있을 때 말이죠. 그 국가적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탄핵을 많이 했잖아요, 저들이. 근데 가 보면은 5대 4로 뒤집어진 게 많아요. 5대 4, 5대 4, 5대 4. 그걸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자체가요, 어떤 법리를 쫓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향과 흐름, 그리고 노선, 라인, 이념 이런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 내부에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문재인이 임명한 2명, 김명수가 임명한 2명, 이들이 문재인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김형도 요거는 아까 그 저기 모처에서 어 서영교 만난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몇 명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문재인과 이재명이 사이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수박이고요. 수박이 임명한 여기 인제 이 헌법재판관들은 이재명의 입장을 그렇게 싹 이렇게 배려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탄핵이 204 표로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찬성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왜 204 표밖에 안 나왔느냐?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탈이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전체가 야당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탄핵 표결 찬성했다라고 저는 안 봐요. 거기서도 최소 한 10 명에서 한 5명 정도 빠졌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국민의힘이 많이 거기 찬성을 해 버린 것이지 정확히 지금 누가 했는지 100%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더더욱 이제 명확하죠. 지금 여기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소위 여기 인제 정체 수상한 자들이라고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고 있는 건데요. 여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은 어차피 당대표로서 자기는 이제 표결권이 없었으니까 그 밑에 보더라도요. 숫자가 몇 명입니까? 김상욱, 한지아, 김혜지, 김재섭, 조경태, 안철수, 진종호, 김소희, 김태호, 우재준, 배현진, 박정훈, 곽효택, 김건, 김도업, 김용태, 김휘상, 김현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서범수, 안상훈, 최수진, 고동진, 권영진, 김성원, 유용원, 정성국, 송석준, 이양수, 자 주진우까지 여기 인제 한동훈을 빼면 32 명이 되는데요. 이들 전체가 탄핵 표결에 찬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숫자가 이 정도로 이들이 정체가 수상하다. 이들이 프락치가 아닌가. 이들이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이런 지금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저는 거기 탄핵 찬성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204 표밖에 안 나왔느냐? 저는 거기 수박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그 논리로요.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분명히 여기 반란표가 있어요. 이재명 뜻을 쫓지 않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특별 리스트도 있네요. 권성동, 오세훈, 김영환, 김태흠, 유정복 이들도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그런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과의 관계 친구 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계로 일단 그때 소추 책임을 맡았었죠. 자 그래서 뭐 이 우파 보수와 악연인 측면이 있긴 해도요.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세훈, 김영환, 김태흠, 유정복 같은 이런 광역자치단체장들 이거 이전에도 벌써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돌직구 던졌죠. 에, 거기서 그냥 조기 하야하라는 식으로 뭐 그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이 재판을 이제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요. 그 내부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흐름 라인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대통령은 그야말로 어 돌직구 상남자입니다. 와. 예.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절박하면서 그런 어떤 계엄을 선포했다. 다만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요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내란 수사를 하는 저들이 바로 내란입니다. 그야말로 광기다. 대통령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강한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